한국에서 가장 돈 많은 가수는 누구일까요? 노래만 잘해선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자산 수백억 원을 가진 진짜 트로트 재벌 10인을 공개합니다. 위치 10. 정동원 트로트 신동의 자산 감각. 정동원. 그의 이름은 단지 트로트 잘 부르는 소년이라는 수식어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가장 어린 트로트 자산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트로트 스타 이명웅과 같은 단지에 위치한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 정동원은 그곳에 약 20억 원 상당의 집을 매입했습니다. 단순한 화제거리를 넘어서 이 선택은 그의 재정적 철학을 보여줍니다. 정동원은 행사 1회당 약 2,500만 원을 받는 업계 최상급 출연료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수입을 과소비나 사치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유형 자산인 부동산으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시작한 연예 활동,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규칙한 수입 구조를 단단한 자산 전략으로 보완한 셈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유능한 보호자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중심에는 정동원 본인의 철저한 태도와 검소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자산 축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더 활동해야 할 어린 아티스트에게 이보다 더 현명한 재정 전략이 있을까요? 정동원은 음악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준비를 마친 진짜 차세대 트로트 리더입니다. 위치 9. 홍진영. 스스로 회사를 만든 트로트 CEO. 화려한 무대 위에 홍진영.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무대 뒤에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행사형 가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기획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수백억 원 가치로 키워 실제로 매각한 트로트계의 드문 여성 사업가입니다. IMH 엔터테인먼트, 홍진영이 만든 1인 기획사입니다. 이 회사는 2021년 대형 콘텐츠 기업 아센디오에 인수되며 약 미래 85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진영은 무려 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미래 수익을 현재의 금융자산으로 전환한 정교한 재무공학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35억 원 규모의 5층 건물을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연예계 수입의 변동성을 상쇄하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입니다. 행사 1회당 약 1,500만 원, TV 출연료와 광고 계약도 꾸준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수익력은 스스로 자신의 브랜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단지 유명세에 기대지 않고 법인화, 자산화, 매각까지 사업가로서의 여정을 스스로 개척한 것입니다. 홍진영은 트로트를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닌 사업 모델로 바라본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팬의 사랑을 수익으로 바꾸고 그 수익을 자산으로 전환해 재정적 독립을 이루어낸 가장 영리한 트로트 여성 CEO입니다. 위치 8. 김호중. 팬덤의 힘으로 만든 천문학적 수익, 그리고 흔들린 제국. 그는 등장과 동시에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호중. 팬덤의 규모로만 따지면 그는 트로트계를 넘어 K-POP 스타급이라 불릴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팬덤 아리스는 굿즈, 음반, 공연, 광고까지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소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김호중은 공연 한 번에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행사 출연료는 최고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2021년 기준 그의 총자산 가치는 약 2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정 구조는 팬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고위험 고수익 모델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소속사가 확보한 무려 125억 원 규모의 선수금 계약입니다. 이 선수금은 미래 수익을 미리 당겨받은 금액이었고 김호중 브랜드의 가치를 전제로 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이 그 구조를 흔들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논란. 이미 수령한 거대한 선수금은 부채로 전환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팬덤은 흔들리고 광고는 중단되며 콘서트 일정은 연기됐습니다. 이 사건은 트로트 업계에서 이미지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김호중은 지금도 활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그의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스타가 어떻게 부를 만들고 또 어떻게 그 부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대 연예 경제의 이중성을 상징합니다. 위치 7. 영탁. 저작권으로 부를 설계한 자생형 아티스트. 영탁. 그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곡으로 유명하지만 그 뒤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무대를 누비는 가수일 뿐 아니라 노래를 쓰고 만들고 스스로의 수익 구조를 설계한
트로트계의 저작권형 자산가입니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GA에 등록된 그의 곡은 총 53곡 이상, 이 가운데 다수는 본인의 활동곡이며 매달 500만 원 이상, 일부 추산에 따르면 수천만 원의 저작권료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 곡의 저작권료가 예전 월세의 100배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의 수입원은 콘서트와 행사뿐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음악에서 나오는 수동적 수익에 있습니다. 행사 출연료는 회당 약 2천만 원. 여기에 광고, 방송, 팬미팅 등의 부수입이 더해져 그의 연간 총수입은 수십억 원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강점은 시간에 관계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공연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노래가 방송에만 나와도 수익이 생기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른 아티스트들이 행사를 중심으로 고수익을 얻는 반면 영탁은 콘텐츠 중심, 저작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자산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단지 가수로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자산을 활용해 진정한 재정적 독립을 실현한 드문 케이스입니다. 영탁의 커리어는 예술이 수입이 되고 그 수입이 자산이 되는 음악인 자산가의 모델 케이스로 남을 것입니다. 위치 6. 이찬원, 방송과 팬심을 자산으로 바꾼 전략가. 이찬원, 그는 미스터트롯 이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자산을 설계한 신세대 트로트 스타입니다. 그의 수익 구조는 다채롭습니다. 행사 1회당 출연료는 약 2,800만 원. 이런 행사를 한 달에 20회 이상 소화합니다. 방송에도 꾸준히 출연하고 광고계에서는 신뢰감 있는 이미지로 수많은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광고 수익만도 약 8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이찬원은 사치하거나 화려하게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남의 51억 원 상당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지만 그 외에 별다른 과시적 소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 방식이 그의 재산 설계의 핵심입니다. 자신이 만든 자작곡으로부터 저작권 수익도 매달 500만 원 이상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방송 고정 출연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시켜줍니다. 그의 자산 전략은 매우 분산되어 있습니다. 행사 광고, 방송, 저작권, 그리고 그 수익은 고급 부동산에 효과적으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불을 터뜨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경력과 자산 증식에 초점을 둔 접근.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로서뿐 아니라 이미지를 자산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수익으로 연결한 MZ세대형 연예인 재정 전략가입니다. 위치 5. 태진아, 이태원 건물로 증명된 부동산의 남자. 태진아, 그는 무대 위에서는 감성적인 가수이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철저한 자산가입니다. 그의 대표 자산은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 이 건물은 2013년 약 43억 원에 매입되었고 현재 가치는 약 2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단 한 번의 전략적 투자가 그의 순자산을 급격히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는 부동산 외에도 수많은 히트곡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옥경이, 동반자 등 국민들에게 사랑받은 곡들을 통해 안정적인 저작권 수익이 지속적으로 유입됩니다. 행사 수익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인지도와 캐릭터 덕분에 콘서트, 방송, 광고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진아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법인 수익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예계 대표 부동산 장인으로 불릴 만합니다. 대부분의 스타들이 여러 수입원을 분산해 자산을 늘리는 반면 태진아는 부동산이라는 한 축에 집중했고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매주 1,000만 원씩 용돈을 줄 정도로 현금 흐름에서도 여유가 있는 인물입니다. 가창력으로 시작해 부동산으로 완성된 태진아식 자산 설계는 단순한 가수의 삶을 넘어 철저한 투자자의 길이었습니다. 위치 4. 남진, 원조 금수저, 자산을 지켜낸 트로트 신사. 남진, 그의 이름은 한국 트로트의 역사이자 한 시대를 상징하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남진은 그저 오래된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상속 자산 기반의 자산가입니다. 그의 부친은 국회의원이자 신문사 사장, 1940년대 전라도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납세자였습니다. 어릴 적 남진의 집에는 목포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와 요트가 있었고 그는 이미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는 단지 물려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커리어로 수십 년간 꾸준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공연과 방송, 수많은 히트곡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 그리고 부동산 자산까지.
특히 목포에 위치한 100년 된 가족 고택을 비롯해 다양한 부동산을 보유하며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급격한 수익 확대보다는 보존과 장기 성장, 이미 가진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정통 올드머니 스타일입니다. 남진은 말합니다. 나는 돈 때문에 노래한 적이 없었다. 그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경제적 기반을 갖춘 아티스트였기 때문입니다. 남진의 재정 철학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산을 만든 사람이라기보다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 조용하고 절제된 방식이 지금도 그를 부자 가수 순위 4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치 3. 나훈아. 은둔의 황제, 저작권으로 만든 노래 제국. 나훈아. 그는 대중 앞에 자주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음악은 언제나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는 무대를 떠나 있어도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지적재산 기반의 부자입니다. 그의 곡은 무려 800곡 이상, 3만 포곡 이상을 부른 트로트의 전설이자 그중 상당수를 스스로 작곡한 창작자입니다. 이 저작권 포트폴리오만으로 그는 매달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음악이 멈춰도 통장은 계속 움직이는 구조.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음악으로 돈을 벌지 않았다. 내 음악이 나 대신 돈을 벌어줬다. 그 말은 현실입니다. 또한 그의 공연은 드물지만 그만큼 강력합니다. 단 한 번의 콘서트로 3억에서 5억 원의 수익을 올릴 정도로 나훈아의 이름은 이벤트 그 자체입니다. 희소성이 프리미엄이 되는 경제. 그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몸소 이해하고 실천해 온 사람입니다. 은퇴를 선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활동이 드문 그에게 팬들은 언제나 목마릅니다. 그 갈증이 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브랜드가 수익을 만듭니다. 무대를 줄이고 작품을 남긴 선택. 그 선택은 그를 대한민국 최고의 저작권 자산가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나훈아는 트로트를 단지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트로트를 만들고 그 음악을 자산으로 바꾼 음악 제국의 황제입니다. 위치 듀, 이명웅, 팬덤이 만든 제국, 트로트계의 주식회사. 이명웅, 그는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팬덤이 만든 브랜드이자 트로트계 최초의 본격 비즈니스형 아티스트입니다. 미스터 트롯 우승 이후 이명웅은 폭발적인 인기로 모든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콘서트는 매번 전석 매진, 한 번의 투어로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립니다. 앨범, 음원, 굿즈는 물론이고 유튜브 조회수, 팬미팅 티켓, 광고 수익까지 그의 수익권은 팬덤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3년 그가 소속된 물고기 뮤직의 연 매출은 250억 원에 달했고 그는 이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대에 위치한 6층 건물은 법인 명의로 45억 원에 매입되었고 현재 시세는 60억 원을 넘습니다. 본인의 거주지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는 약 51억 원인 이명웅의 자산은 단순히 벌고 소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는 수익을 부동산과 회사 지분 같은 고정 자산으로 전환했고 브랜드 가치를 직접 소유하면서 전통적인 가수와는 완전히 다른 수익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중심으로 하나의 주식회사를 만든 셈입니다. 팬덤은 충성도 높고 브랜드는 안정적이며 자산은 전략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명웅은 지금 트로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부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CEO형 아티스트입니다. 위치 1. 장윤정. 20년 동안 쌓아올린 트로트계의 진짜 여왕. 장윤정. 그녀는 한국 트로트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꾸준히, 가장 높이 올라선 여성 아티스트입니다. 어머나로 전국을 뒤흔든 데뷔 이후 20년 넘게 무대를 지켜온 장윤정. 그녀의 수입은 단순히 많았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습니다. 행사 출연료는 회당 2,500만 원 이상. 그녀는 연간 수백 회 이상의 행사를 소화하며 엄청난 현금 흐름을 창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현금은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쌓이고 굴러갔습니다. 장윤정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초고급 펜트하우스 아페르 한강을 120억 원의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그 전에 거주했던 나인 원한남 역시 약 5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입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명확하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전환했습니다. 방송, 광고, 고정 출연, 그리고 여전히 줄지 않는 행사 요청. 장윤정은 지금도 현역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스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1인 중소기업입니다. 자산을 만들어내고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 온 시간.
그 시간은 다른 어떤 트로트 스타도 따라가지 못할 압도적인 자산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 장윤정의 순자산은 88의 100억에서 1000억 원 사이로 평가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니라 자산 설계와 자산 보호의 정점에 선 트로트계의 여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부유한 트로트 가수 10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누구는 공연으로, 누구는 저작권으로, 또 누구는 팬덤과 부동산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의 뉴스가 아닙니다. 트로트는 이제 음악을 넘어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자 완성된 자산 모델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